맞는 사람 있나요? 네, 형제가
길죠? 열심히 읽어요. 뒤에 보기는 내가 실수로 똑같은 거 두 개 넣었어. 하루 종일 뜨니까 다 했죠? 소리 줄게 정리해. 끝까지 문제라도 정리해주세요.
봅시다. 얘들아, 운영절인데 말투가 좀 이상하지? 그지? 말투가 왜 이래?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옆에 단에 보면 그치? 여기서 제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 얘? 운영이 얘기하고 있어. 운영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 안 나와요? 누구? 유영이라는 선비한테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1인칭으로 운영이 유영한테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야. 자, 그러면 유영은 누구길래? 유영은요, 우연히 수성궁에서 잠이 든 선비야. 수성궁이 대체 뭐길래? 이 소설에서, 이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고 주제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수성궁이에요. 수성궁은 어떤 장소냐? 일단 굉장히 폐쇄적인 장소야.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게 이 폐쇄적인 장소인 수성궁을요, 누가 들어갑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김진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바깥 세상에서 수성궁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매개체니까. 그치? 자, 이 수성궁이 왜 폐쇄적인 곳이냐? 수성궁은요, 안평대군이 누구랑 지내는 곳이요? 궁녀들이랑 지내는 곳이죠. 안평대군이 궁녀 10명을 뽑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는 수성궁 안에서만 지내. 밖에 못 나가고, 밖에서 너네 이름을 알게 되면 네가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갇혀서 누구만 만나야 돼? 안평대군만 만나야 되는 10명의 여성들이야. 그런데 이 궁녀 중에 한 명이 누구다? 궁녀 중에 한 명이 운영이다. 궁녀예요. 그래서 안평대군이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밖에 못 나가고. 자, 그래서 사실은 안평대군이 빌런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요, 왕족이기 때문에 얘를 빌런으로 못 만들고 누구? 노비인 특이 나쁜 사람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암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운영이라는 궁녀가 있고 운영이랑 첫눈에 반한 김진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이 주인공이야. 운영이랑 김진사랑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김진사가 우연히 수성궁에 안평대군을 만나러 놀러 왔다가 둘이 친하거든. 김진사가 운영을 보고 운영이 김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서로 편지만 주고받다가 드디어 어떻게 도망가게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맨날 편지에서 밀회로 넘어가서 밀회를 즐기다가 이제 급기야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결국엔 안평대군한테 들키게 되고요. 들켜서 운영은 자결하고 운영이 자결하는 바람에 김진사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둘이 귀신이 돼서 유영이 수성궁에서 잠들었을 때 유영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된 얘기예요 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운영과 김진사가 연인 사이에 있고 여기에 플러스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특이라는 노비고 한 명은 자란 중간에 나오죠? 자란이라는 나이 많은 궁녀야. 자란은 이 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 보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도망가기로 합니다. 특은 여기서 김진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중간에 꿈 얘기가 나오죠? 자,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특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묵돌선우라고 일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난군 김진사의 반응은 어떻다? 얘들아, 서사는 늘 인물의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한 다른 인물의 반응이죠. 이 꿈에 대해서 김진사는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하면서 믿지 않는 반응을 보였고 이게 김진사의 반응이야. 게다가 꿈을 해석한 다음에 묵돌선우, 묵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 난구는 이 노비를 믿으세요? 했더니 김진사가 뭐라고 얘기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뒤에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하면서 특을 믿어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은 특이 악행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긴 했지만 김진사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특이 어떻게 배신을 때리냐? 운영에 나가려고 담 밖으로 보석을 먼저 보내는데 특이 자기가 숨겨주겠다고 하고 그 보석을 도둑맞은 척 자기가 다 팔아버려. 원내에 마을에 궁궐의 보석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안평대군이 궁녀 중에 내가 준 보석 잃어버린 사람 하니까 단방에 나오죠. 그쵸? 운영만 보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걸려. 그래서 안평대군 앞에서 자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궁녀의 삶에 대한 이런 사람을 가둬놓고 뭐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자유연애를 못하게 하고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소설이고요. 자, 이런 주제를 잘 기억해놓고 인물들의 관계를 기억해놔야 다른 부분이 나와도 풀 수가 있겠죠. 나는 소설이 아니라 희곡인데 원래부터 희곡으로 써있던 거고 원작 소설도 없어요. 제목이 동승인데 동승이 무슨 뜻이야? 동자승이라는 뜻이죠. 이 동자승 앞에도 잠깐 줄거리 나오지만 동승의 어머니가 직업이 뭐야 얘들아? 비군이야. 비군이. 비군인데 아버지가 누구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사냥꾼이야. 비군이가 사냥꾼이랑 애를 낳는 바람에 저를 떠나. 그래서 파괴승이 됐지. 그러면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얘들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그치? 비군이가 사냥꾼을 만나서 애를 낳다니.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를 떠나 파괴승이 됐어? 세상에. 게다가 비군이랑 애를 낳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맨날 사회생활 하는 사냥꾼은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인물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사람을 가장 나쁘게 보는 주지스님과 이 두 사람을 가장 그리워하는 동승은 당연히 어떤 관계? 갈등 관계를 빚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한 명은 몹시 그리워하고 한 명은 몹시 미워하니까. 주지스님은 불교의 입장에서 이 둘을 싫어하는 거고요. 동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결말은 미망인이랑 돌아가지 못하고 미망인이 자기도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널 데려가면 너한테 더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입양을 포기하니까 동승이 저를 떠나면서 끝나는 희곡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희곡이고요. 자, 문제 바로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미음 보세요. 리을 보세요. 리을.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함으로써 했는데 얘들아 이번에 고전소설 많이 틀렸어요? 이번에 문학이 18번 빼고는 오답률이 다 되게 굉장히 낮았어요. 리을 어디 갔습니까? 리을 밑에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습니다. 얘는요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한 게 아니라 앞뒤를 봐야죠. 산수의 경치와 비에 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었다. 너무 표현을 잘해서 구절마다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귀신까지 놀랄 만한 실력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에 4번 나머지 어렵지 않았고요. 2번 봅시다. 꿈과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얘기했죠. 김진사는 운영의 꿈풀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오케이. 특이의 약행을 예고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김진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 5번. 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자, 여기 얘는 요걸 좀 알아봅시다. 딱 보면 답이 5번이긴 한데 미망이는 어머니가 아니야. 동승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라서 얘가 하는 짓이 자신에 대한 그리움. 자신이 누구야? 미망인인데 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야. 하지만 희곡 내내 미망인과 어머니가 동일시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동일시가 동일 인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은 내용 읽고서 아 그렇구나 이 아니구나 할 수 있지만 아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꽈서 내는구나. 동일시하는 인물을 동일하게 봐서 틀리게 냈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해 봅시다. 알겠죠? 괜히 낸 성질은 아니라는 거. 자, 4번. 나의 연못과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자주 나오죠. 동승에서 연못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자기가 직접 관찰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안 보여. 있어. 찾으려니까. 안 보여.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연못에 대한 주제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맨날 나오는 문제고요. 5번에 별표 치시고 5번에 별표 치시고 얘는요. 뒤에 문제가 아니라 이 수성궁의 기능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수성궁은 어디 있습니까? 가해 공간은 주인인 수성궁이다. 얘는요. 학문적 성취를 격려한다는 점에서 학구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학문적 성취를 격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네들한테 글을 짓게 하고 글을 잘 짓는 칭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격려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궁녀의 생활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다는 점에서 폐쇄적 공간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하고요. 얘 기말 내신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개인의 욕망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금욕적인 공간이다 했는데 얘들아 얘는요 철저히 궁녀와 빈진사의 입장에서 금욕적인 공간이야. 안평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금욕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 실현하는 곳이죠. 여자 10명이랑 있는 곳인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금욕적 공간이라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안평대군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공간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 단순하게 개인의 욕망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나야의 공간은요. 절인데 당연히 율법의 공간, 정화의 공간, 그리고 기원의 공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공간이야? 동승의 불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불행이 끝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죠? 자, 동승의 입장에서의 공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 별거 아니었어요. 4번 우리 모의고사 풀 때는 보기 안 읽고 뭐부터 읽는다? 선지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죠? 얘도 보기 상관없이 친정모는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승이 입양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아니죠. 얘도 본문 읽고 바로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빨리 풀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답 4번. 옆에 문제 똑같은 보기고요. 얘는 짝이 안 맞아서 틀리죠. 가해 수성궁의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학구적 공간이라는 점은 대부지 김준사에 시에서 특정 구조를 수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얘 궁녀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잠깐 하고 그런 의심이 쌓여서 나중에 운영과 김진사를 따져봐서 혼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오케이. 뒤에 커피단니가 나오는데 얘들아 커피단니랑 중요한 희곡, 결혼이라는 희곡이 나와요. 동승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혼 누가 썼어? 이강백이 썼고요. 이강백의 희곡은 파수꾼, 공룡알,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결혼도 교과서에 나와. 그런데 2016년에 본 수능에서 느낌, 극락 같은 이라는 희곡이 벌써 수능에 나왔었고요. 수능에 나왔었을 때 현대소설 아니라 희곡이 나왔기 때문에 희곡의 특징을 수능에서 직접 물어봤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볼만합니다. 커피단니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캡틴 리라는 뜻인데 왜 커피단니라 그래? 캡틴을 소련어죠. 그렇죠? 그래서 해방 후에서 6.25 이후까지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 교재 맨 뒤에 전문 실어놨으니까 다음 주에 커피단니 전문 읽고 와서 테스트 봅니다. 알겠죠? 꼭 읽어오세요. 오랜만이지? 그치? 자, 풀어봅시다. 무슨 한숨을 쉽니까? 누구야? 응? 정신 안 차려.
하세요. 이게 저 위에서도 이 정도는 있죠. 이랑이 오랑이 위에서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오랑이 당시 너무 가봅시다. 얼른 하고서 뭐 할 거? 이인국 박사가 주인공이죠.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좀 가볼게요. 빨리 오늘 좀 왜 늦었을까요? 7번 잠깐 보세요.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 1번이랑 4번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번과 4번이 뭐가 문제냐? 1번이 답인데 한 인물의 내면을 주로 드러내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은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는 내면, 주로 내면, 하나는 주로 행동. 근데 보면 이인국 박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면에 대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쭉 생활 신조요, 비결이었다, 재벌의 샘 속에 드는 책들이어야만 했다 하면서 내면을 계속 묘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내면인지 행동 묘사인지 판단을 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이제 5번 같은 얘기가 나온 이유는 중간에 이게 과거로 잠깐 회전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커피단니는 이인국 박사에 대해서 서술자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인국 박사가 뭐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보면 중간에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얘들아? 국어 상용의 가야 얘들아. 국어 상용의 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집에서도 이 국어가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라는 뜻이야. 일본어를 매우 잘 쓰는 집에 주는 표창 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친일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해방이 되고 나서 누가 쳐들어오고 있다?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이인국 박사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운 좋게도 감옥에서 소련군 장교를 수술하게 주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와. 그래서 야 소련의 대세다. 이번에는 애들한테 1어 가르치다가 한동안 1어 그렇게 가르치다가 소련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6.25가 터지고 6.25 이후에는 야 아들아 미국 유학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미국에 붙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전문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자, 그 사이에 회중시계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8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8번도요. 방금 얘기한 이 종이장 국어 상용의 가를요. 박박 찢죠. 그쵸? 한 글자도 안 보이게 찢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한국어가 어떻대? 좋은 게 아니라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이라 그랬으니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 능통한 게 아니라 한국어는 능통하지가 않아. 어색해. 그래서 8번에다 5번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이인국 박사에 대한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9번에 1번이 답인데 1번이 문제가 아니라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수능 문제에서 수필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랬죠? 수필의 특징. 여기 보면 무대와 객석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라 그랬는데 일단 이 희곡은요 엄격한 구분이 없어.
엄격한 구분이 뭘로 이루어지는데? 객석은 객석, 무대는 무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희곡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한테, 객석의 여자한테 말도 시키고요. 그쵸? 네. 왜 이렇게 오늘 못 찾니? 네, 중간에 나오죠? 미안해요. 네, 여자한테 말 시키면서 그리고 객석에 있는 남자한테 넥타이를 빌리기도 하면서 객석의 구분이 없어요. 무대와 객석이. 그런데 무대와 객석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야지만 몰입이 가능해. 왜냐? 객석에서 저 무대 진짜구나, 현실이구나,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몰입하려면 얘가 무대라는 인식이 없어야 돼. 근데 자꾸만 등장인물이 객석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말을 시켜버리면 극적 환상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옳은 얘기지만 이미 여기가 틀려버려서 틀린 선지야. 그래서 희곡의 특징, 엄격한 구분이 이걸 방해하는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1번이 답인데 책의 낭독을 통해서 이거는 단순히 이 낭독이 없었으면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구나 정보를 독자가 아닌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2번은 반전 없고요. 하인 나오기 때문에 이인극 아니고요. 조명의 시각적 효과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9번의 답 1번. 10번.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자는 여성 관객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아니죠. 누가 말 시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죠. 이 중력 바로 위에 부분이에요. 아까 못 찾은 부분. 그쵸?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고요. 11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는 용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미음의 5번 답의 별표 치고요.